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안녕하십니까. 알면 알수록 깊은 맛을 자랑하는 전통주 같은 남자 기회주의자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름밤 시원한 맥주 같은 남자 기회주의자 MC 창원입니다. 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기회주의자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품 이벤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품 드리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원한 상품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많이 덥습니다. 여름 하면 저는 더울 때는 맥주 생각이 간절합니다. 맞죠. 여름밤에 마시는 네. 맥주. 예. 자, 여름밤에 특히 여름밤에 시원하게 바람 맞으면서 야외에서 마시는 맥주는 정말 최고입니다. 온갖 시름을 다 잊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박지훈 변호사님 혹시 요즘 신조어 같은 거 좀 잘 아세요?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새. 예. 예. 술과 관련된 신조어를 제가 술에는 저는 뭐 거의 자신감이 있죠. 자, 그러면 믹솔로지라고 하시나요? 믹솔로지? 뭔 솔리지? 믹솔리지. 믹솔리지? 믹솔로지. 솔로지? 너 솔로지? 믹솔로지. 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믹솔로지? 네. 뭐예요, 믹솔로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솔로지란 석다란 뜻의 믹스. 자, 그리고 기술, 테크놀로지 이 두 단어가 결합된 신조어인데요. 소맥이에요? 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직접 주류를 만들어 마시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폭탄주, 과거의 폭탄주. 폭탄주. 네.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체리 소주 이런 게 있었어요. 오이 소주, 체리 소주, 레몬 소주, 이런 거 과일 소주가 유행이었어. 술을 약한 친구들을 유혹할 때, 설득할 때, 죄송합니다. 유혹이 아니고 설득할 때 이걸 먹여요. 먹이면 술에 빠져들, 술의 세계를 빠져들게 만들기 위해서. 요즘 보니까 요소라고 하시면 요소? 요소요? 예, 요구르트 소주를 MZ세대 섞어 마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거의 다 섞어 먹는데. 요구르트에 소주를 섞어 먹는 거는 상상하기가 싫어요, 사실은. 근데 MZ 세대들은 이 고급 주류는 먹기는 좀 비싸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도수가 높을 경우 희석시켜서 먹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스키에다가 탄산수를 섞어 마시는 하이볼, 얼음 큰 거 넣어서. 야, 근데 그것도 이제 믹솔로지죠. 그러니까 애들이란다. MZ 분들이 그거를 많이 먹더라고요. 하이볼 먹으러 가자 그러고 하이볼 만들어서 막 권하기도 하고. 저는 뭐 예나 지금이나 소맥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것도 과거에 오리지널 믹솔로지라고 보면 되죠. 네, 맞습니다. 요새는 이제 편의점이나 뭐 이런 대형 마트에서도 부담 없이 이런 주류들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저렇게 한번 섞어 마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로 구매를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향대로 만든 술 SNS 공유를 하고 이런 문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코로나도 한 몫을 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술을 못 마시니까 나 혼자서 마시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막 술도 이제는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에서 주류 트렌드를 선도하고 또 나아가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류 트렌드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자, 이런 능력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술이 너무 많아요.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이대형 연구사 주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조준희 대표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전통주를 연구하고 있는 이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수제맥주를 만들고 있는 조준휘라고 합니다. 와, 정말 저는 사실은 술을 좋아합니다. 밥만큼 좋아합니다. 밥보다 더 좋아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죠. 어제도 우리 한잔 했죠. 매일 하진 않지만 매우 좋아하고 제 인생의 절반은 술과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좋아하는데 오늘 분위기가 달라요. 테이블을 보니까 술도 많은데 자, 일단은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우리 이대형 연구사님. 저는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경기 농산물을 주로 해가지고 그것들을 전통주나 아니면 경기 술로 만들고 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주를 개발하는 업무. 저는 전에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경기도에서 제작하는 영상 제가 출연하면서 다양한 술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전통주를 여러 개 먹어봤거든요. 야, 너무 예쁘고 맛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통주를 개발한다. 막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십니다. 아 이게 그래 되는 거예요? 요즘은 지자체에서 이 술에다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로컬 문화를 만드는데 선도할 수 있는 게 술이거든요. 트렌드. 네. 자, 조준 대표님은 어디서 저희는 경기도 남양주에 남양주에서? 있는 예. 소규모 맥주 양조장이고요. 맥주를 만들고 네, 계시군요. 맥주에 열정이 있는 직원들하고 함께 네. 특색 있고 개성 있는 맥주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맥주를 직접 제조하고 계시고 한 분은 전통주를 연구하시고 네. 한 분은 직접 맥주를 만들고 계시는. 자 남양주에 이제 계신 양조장이면 어떻게 이게 맥주가 경기 맥주로 분류가 되나요? 남양주 맥주로 분류가 되나요? 글쎄요, 네. 뭐 경기 맥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 남양주 맥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조금 네.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 맥주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그 범위야 뭐 정확히 그렇죠. 뭐 나름이니까. 그걸 일본 맥주를 할 리는 없겠죠. 네. 아니 왜냐면 요즘 맥주도 뭐 이렇게 로컬 맥주라 그래서 뭐 서울 맥주도 있고요. 맞아. 뭐 이렇게 제주 맥주, 제주 에일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표현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네. 혹시나 해서 저도 여쭤봤습니다. 네. 음. 야, 맥주 저 정말 좋아하는데 자, 전통주도 저 정말 좋아합니다. 농업 기술 연구하고 전통주가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2008년부터 경기도 농업연구원에 기술을 해서 술을 연구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 전통주의 주 원료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농산물입니다.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쌀 같은 농산물이 가장 많이 쓰이고 예. 그 외에 추가되는 것들도 대부분 다 농산물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가장 큰 목표가 농민들의 소득 증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통주들이 많이 팔리고 소비가 되면 그만큼 농산물이 많이 소비가 되는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에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네. 앞에 지금 술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런 말 좀 하기 그렇지만 술상이라는 얼굴이 있어요. 아. 이 쌍을 보면 네. 술을 좀 어느 정도 드셨는지 얼굴 색깔도 술톤이 아유, 있죠, 뭐. 술톤. 우리 아. 대표님은 술상이세요. 제가 봤을 네. 때는 되게 술상이신데 아니 코가 원래 좀 빨갛어요. 약간 빨가신 것 같은데. 술상이세요. 네. 한잔 하신 듯한 느낌의 술상이신데 네. 자, 우리 이대영 연구사님. 연구사님 연구사님 제가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술 주량 네. 소주 2잔 정도 드시는 분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만들려고 먹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술상 아닙니다, 저분. 음. 저분 최고로 연구하는 네. 술 연구사. 맞죠? 제 말 맞죠? 아, 주량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잔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많이 마시진 딱 못합니다. 그렇죠, 맞죠. 예, 보통 오. 드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구하는 분들이 그 테이스팅을 하기 위해서 네.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소량을 마시기 때문에 아. 그 다양하게 먹긴 하지만 많이 마시지는 못합니다. 네. 많은. 그리고 술에 너무 절어 있으면 미각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예민한 미각을 계속 술 마시면서 무슨 술? 죄송합니다, 대표님. 주량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뭐 소주 기준으로는 한 병에서 2병 정도 적당한 일반적인 주량으로 네. 보시면 돼요. 아 맥주는 말술이신 거 아니에요? 맥주는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워터다. 맥주는 좀 많이 마십니다. 네, 약간 술톤이시고 코가 빨개 지금. 죄송합니다. 예. 네. 얼굴 또 죄송합니다. 음. 농업기술원에 야,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게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 좀 좀 해드려요. 소개를 해드리고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이전을 그러면 업체한테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통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주 업체들이 좀 네. 작고 그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들이 연구하시기 쉽지 예,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주를 연구를 하고 예.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것들을 이제 경기도에 있는 양조장들한테 기술 이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 거를 이제 기술 이전을 해드리고 생산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특허 같은 거 안 내요? 저희가 특허를 낸 거를 보통 기술 이전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노하우나 아니면 특허를 가지고 업체들한테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기존에 없던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네. 업체들은 그거를 가지고 가서 경쟁력 있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상으로 제공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거는 무상이고 어떤 건 유상인데 사실은 네. 저희가 조금 유상 형태로는 많이 하는데 업체들한테 부담되게 하고 있지는 싸게. 않고요. 예, 싸게 그것도 또 무상으로 드리면 또 그분들이 너무 막 사용하시는 막 경우들이 드세요. 있어서 막 그죠? 드세요. 그분들 네. 그러면. 돈을 좀 받아야 맞아요. 귀한 줄 네, 알아. 그래서 맞아요. 약간의 그 로얄티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기도 세입으로 또 다 들어가고 우리 있습니다. 이대영 연구사님 혹시 전통주 몇 개 정도 만들어 보셨습니까? 개수로는 엄청나게 많이 만든 거고 저희가 이제 네. 제품으로 만들어진 예. 것들은 한 20종 정도가 우와. 되고 있습니다. 야, 원래 그럼 술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예전부터 술을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발효학 쪽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술하고 관련된 일들을 해왔습니다. 술을 20개 이상 네. 만들어서 이제 파셨던데 네. 자 이대영 연구사님은 술을 연구하시는 분, 네. 개발하신 분이라면
조주인 대표님은 직접 이제 술을 만들어서 맥주를 네. 만들어서 지금 어떤 것입니까? 맥주를 직접 만든 양조장이 있는 겁니까? 예, 양주장이 있어요. 뭐 이렇게 호프집하고 연결도 돼 있습니까? 저희가 주로 제품 예. 맥주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 아무래도 호프집. 호프집으로. 예, 병맥주도 소량 나가곤 있는데 예. 네. 대부분이 이제 호프집으로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생맥 형태로 이렇게 예, 보관을 생맥주 해가지고 형태로. 그거를 이제 납품을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 맥주 공장, 수제 맥주 공장 몇 군데 가봤는데 네. 맥주 그 효모 발효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예, 예. 소리가 나요. 그거 되게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 저 맥주 내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 견학 코스 같은 것도 또 마련돼 있습니까? 예,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요. 네. 저희가 뭐 주기적으로 코스를 정해서 하진 않지만 연락을 네. 주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양조장, 남양주의 양조장.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희가 회사 설립은 2019년도에 설립했고요. 첫 술이 나온 거는 2020년도 여름부터. 그러니까 이제 3년 조금 더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다른 일 뭐 하셨어요? 네, 일반 직장 생활을 했고요. 어.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을 만들게 됐네요.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만드신 거예요?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저도 그러지 물로 가도 않을까 될까요? 환영입니다. 가도 될 것 같은데. 야, 술을 마시는 걸로 멈추지 않고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됐군요. 네네. 야, 그래도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이렇게 양조장을 만들기까지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수제 맥주 업계에는 예. 홈브루잉이라고 집에서 맥주를 소량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홈브루잉을 한 4, 5년 정도 하면서 아. 취미를 하다가 이제 뭐 요새 유행하는 네. 말로 덕업일치가 됐다고. 네. 캔맥주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형님? 어떻게 만들어요? 그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홈 브루어링을 해가지고 캔에 넣고선 위에서 찝어 누르면 캔이 돼요. 냉장고 넣어놨다가 먹는 거야. 맞죠? 네, 집에서 만드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 갈 때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 네. 정말? 요즘은 줄일 문화가 별의별 옛날 사람 죄송합니다. 이게 옛날 분이세요. 요즘 트렌드를 몰라. 나는 지금 하이트 맥주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그럼 그거 아세요? 전통주 구독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구독해놓잖아요. 네. 그럼 저런 분들이 만들어가지고 보내줘요. 우리한테. 저희가 만들진 않고 업체들이 만든 업체가. 거를 선발을 해서 이제 네. 보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월간으로. 보내주세요. 저런 와. 회사에서 지자체에서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 지자체의 전통주를 이제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정기 배송을 해주세요. 전통주도 진짜 좋아하는데 좀 네. 맛보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2009년부터 음. 27종이네요. 막걸리 12개, 네. 또 약주 3개, 네. 증류주 8개, 기타 4개 제품을 냈는데 이 중에 뭐 좀 이렇게 히트친 네. 상품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27종은 저희 기술원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네. 만들었던 제품들이고요. 와.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대통령 그 취임식 할 때 만찬주, 어. 네, 취임식 만찬주로 저희가 만들었던 그 벌꿀로 만든 술이 허니 와인. 예. 그거를 어.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양평에 있는 그 양조장에 기술 이전을 해줬습니다. 아. 그게 이제 들어가서 건배주로 쓰였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술 중에서 가장 맛있는 술을 뽑는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림부에서 해주는 대회가 있는데 네. 그 대회에서 막걸리로 대통령상을 또 받은 게 있습니다. 아. 산양산 막걸리라고 해서 네네. 그 대통령상이 있고 2009년에 저희가 또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 때 네. 그 자색 고구마 막걸리라고 해서 막걸리가 처음으로 건배주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것도 저희가 기술원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업체에 기술 이전한 것들이 이렇게 사용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예. 주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통주에. 그러면요? 우리나라 농산물로 만든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습니까? 사실 과거에는 우리 전통주들이 그 막걸리, 뭐 약주, 소주 이렇게만 돼 있다고 그랬으면 최근에는 경기 농산물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네. 지역 특산주라고 하는 면허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는 소주 안에서 약간 그 외국에 있는 형태의 술들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농산물들을 쓰기 때문에 네. 그것들도 이제 보통 많이들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애착이 매우 강하시네요. 우리 네, 뭐 저희야 뭐 네.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애니깽이라 그러죠. 용설란. 우리나라에서는 용설란으로 데킬라 만들잖아요. 예. 그 데킬라 전통주야.
아니지 데킬라가 왜? 전통주야.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긴 한데 네, 데킬라가 될 수는 있는데 일단 용설라는 그게 잘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용설란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재배한다. 그걸로 데킬라 만들잖아요. 그 재료가 우리나라 거면 우리 전통주 네, 지금 되는 거예요? 법상으로는 지역 특산주라고 하는 아. 연어 제도가 어. 약간 전통주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야. 그렇게 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네. 맥주도 지금 그러면 이게 전통주가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현재는 보리로 만들면. 아직은 법으로는 네. 맥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이제 주종 안에 들어있진 않아서 맥주하고 위스키나 이런 것 몇 개를 빼고서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야 아. 정말 대단하게 대통령 그 취임식 네. 때 했던 그 허니 와인 네. 아주 뭐 맛있겠던데 네. 오송주죠, 뭐 파주 탁주 많이 개발하셨는데 음. 우리 조준희 대표님도 입이 근질근질하신 것 같아요. 이거 뭐 좀 자식 자랑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NIG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미미사워라는 술이 저희 대표 작품이에요. 와. 대표 제품이고 저희가 작년 봄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맥주의 주 원료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보리를 주 원료로 해서 사용해서 네. 만드는데 대부분의 보리는 현재는 우리나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국산 농산물을 이용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우리 대한민국 하면 쌀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쌀을 좀 많이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자 해서 오, 만든 제품이 잠깐만 미미사워. 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맥주를? 예, 있습니다. 미주 쪽에 맥주가 아니라 미주. 그래서 막걸리지 막걸리. 막걸리지. 맞습니다. 법적인 의무에 맥주를 저희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보리를 일정량 이상은 사용해야 돼요. 네. 사용은 네, 하고. 그래서 지금 미미사와 같은 경우에는 보리가 약 49% 네. 그리고 쌀이 51% 정도 사용이 됐고요. 오. 그래서 이름도 미미, 아름다운 미자에 쌀미자를 사용해요. 아름다운 아. 쌀로 만든 맥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미 미미사와는 이름을 사워. 줬어요. 메가가 보리가 몇 % 이상 포함이 돼야 맥주라는 표현을 쓸 그렇지. 수가 있죠. 네네. M장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하시는데요. 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나는 공부를 좀 했거든요, 제가. 무식하게 술만 먹는데 M장은 술도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독일 맥주 같은 경우는 네. 자기네가 정해놨어요. 독일산 메가를 몇 % 이상 넣어야 독일 맥주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안 그러면 독일 맥주 아니다. 이게 막 못 박아놨더라고요. 그게 있구나. 네. 제가 독일 잠깐 갔던 적 있잖아요. 네. 맥주가 매우 독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취할 것 같아요. 도수도 높아야 네, 돼요. 높아요. 예. 야. 요즘은 그래서 이제 네. 그 나라의 술이 그 나라의 경쟁력으로 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산업 역군들이십니다, 지금 네. 다.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그렇지만 네. 쌀로 만든 맥주.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고 뭔가 애로사항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쌀로 맥주를 만드는 제일 어려운 점은 보리로 만든 맥주하고 제조 공정이 많이 달라져야 되고 네. 복잡해져야 돼요. 아유. 그래서 보통 보리로 만든 맥주 대비 제조하는 시간이 2배 이상 소요가 네. 되고요. 네. 그만큼 사람이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퀄리티 관리도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개발할 때 가장 좀 이 구간 넘어가기 너무 힘들었다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아이 그냥 맥주 만들자 뭐 쌀값 소리 하면 되네. 뭐 이랬을 것 같은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라기보다는 네. 맛의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처음에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보리보다 쌀을 많이 쓰게 되니까 저희가 맥주에서 느낄 수 있는 구수한 향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발 방향을 어떻게 하면 그 향을 보충할 수 있을까로 네.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발상에 전환을 해서 아니다, 얘는 그거를 아예 버리고 가자라는 생각에 보리 향을 오히려 더 극소화시키고 와. 네. 술을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만들자라는 컨셉을 잡아서 약간 청주나 와인의 느낌이 나는 술을 만들자. 맥주인데. 네, 오.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되는 게 네. 가장 좀 포인트였죠. 알겠습니다. 워낙 그게 노이로제가 걸리셔가지고 저 직원분들 워크샵 가서도 게임도 쌀보리 게임 하신대요. 보리쌀 보리. 저희가 한다면 쌀. 보리. 응. 보리. 보리라고. 하신다면서요. 네. 뭐 네. 쌀보리 게임도 많이 하고요.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네. 회식하면서 네. 술 이름 맞추기 같은 거래요. 블라인드 테스트. 네, 카스랑 하이트 구분하기 뭐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저보단 저희 직원들이 훨씬 잘합니다. 역시 사장님은 그냥 제가 뭐 좀 드시는 역할만.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네. MBC에서 이제 라디오 할 때 MBC에서 네. 술을 맞추는 게임을 해서 제가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사실은 소맥에서는 알고 네. 비율까지 합니다. 네. 8대2 이렇게 해서 카스 8, 차미슬 2 이렇게 네. 맞췄거든요. 결승전에서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PD한테
떨어졌었는데 네. 네. 그 게임을 하면 다 맞춰요 거기다? 저희 직원 중에 정말 잘 맞히는 친구는 제가 연달아 10번을 맞추는 걸 봤어요. 아, 그 정도면은 그냥 진짜 예, 다 진짜 다 구분한다고 보면 카스나 맛이 거의 같거든요. 아니요, 뒷맛이 좀 달라. 와, 대박. 예, 달라요. 아니 에일 맥주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라거 맥주는 라거는 다 비슷해서 비슷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죠. 네. 진짜 전문가라고 봐야지. 와 대박이다 네. 재밌다. 야, 아니 그만큼 또 연구를 오래 하시고 그렇죠. 맥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경지까지 올라가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 자 기술 이전을 통해서 개발된 것으로 아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하고는 이렇게 어떻게 우리 이대영 연구사님 이 협업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실험실에서 이제 네. 실험실 단위에서 맥주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현장에 갔을 때는 규모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 현장 적용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제 그 쌀맥주라고 하는 것들을 네. 어디서 조금 더 대량으로 만들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 양주장들을 그 맥주 양주장들한테 이제 네. 이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조준희 대표님께서 그때 이제 마침 양주장을 막 시작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2019년 그 무렵에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저희가 만들었던 소량으로 만드는 거를 좀 대량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탁을 드렸었고 예. 네. 그 파일럿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컨셉 잡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네. 그렇게 진행하면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나온 제품이 괜찮아서 그러면 오히려 그냥 만드셨던 거에서 아예 기술 이전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진행하면서 좀 미미사워가 여기서 만드신 겁니까? 뭐 저희가 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아이디어. 예, 약간 그렇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만 만들었다고 하긴 그렇고 예. 네. 저희랑 같이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으로. 예, 네. 그렇게. 왜 조준희 대표를 선택한 거예요? 얼굴에 잘 만들겠다 쌀맥주 아, 얼굴이 술톤이게 많이 술톤이다 드셨습니까? 이분 맥주 하나는 정말 맥주만 보고 산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이 그런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많은 양조장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컨택을 했을 때 왜냐면 이게 기존에 있던 제조 방법이 좀 아니어서 네. 양조장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그래도 도전적으로 이제 오히려 저희를 선택하신 거라고 이제 저희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저희를 선택하신 거고 저희는 지금도 오픈돼 있어서 다른 양조장에서 이 기술들을 가져가시고 싶다고 하시면 다른 데도 기술 이전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딸기 갖고 제품 출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딸기 맥주 이대영 연구사님 딸기 맥주 그 배경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경기도 농업기술원하고 남양주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연구를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남양주가 딸기가 최근에 이제 그 많이들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남양주 딸기를 이용한 그리고 업체가 또 이제 남양주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한 술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거를 기술원, 남양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이제 업체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네. 가장 맛있는 딸기 맥주. 과거에도 딸기 맥주가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씩 나온 적이 납니까?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네. 생각보다 딸기의 함량이 이렇게 많이 넣지는 않으시고 만드는 곳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넣고 정말 맛있게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가 돼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딸기 맥주 여기 있어요 지금. 네네. 미미베리. 아, 맛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딸기 맥주. 네, 방송 중이라 저희가 이제 제가 마시고 맛은- 싶은데 네. 나중에 좀 향을 향이라도 맡을 네, 수 보면 있는. 좋을 것 같아요. 이 딸기 맥주 제품 출시하면서 힘들었던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딸기 맥주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첫 번째로 딸기라는 과일이 네. 술을 만들기에 적합하지는 않은 과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일이라고 하면 포도나 사과 같이 향이 네. 정말 강하고 향이 오래 지속되는 과일들이 술을 만들었을 때 그 향이 남아있게 되는데 네. 배나 딸기 같이 향이 좀 은은하게 퍼지는 과일들은 발효주기에 그 향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향이 없기 때문에 딸기를 웬만큼 많이 사용하기 전에는 딸기가 들어갔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향이 적게 남게 돼요. 스트로베리 맥주는 거의 없죠. 크랜베리 맥주는 좀 예, 있는데 맞습니다. 스트로베리 맥주는 없어요. 크랜베리 향이 강하다 보니까 네. 술에 넣어도 그 향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향을 딸기 특유의 향을 끝까지 남아있게 예. 만드는 게 그 기술력이었군요. 그게 예. 결국은. 예, 많은 시행착오도 했고 아이디어도 많이 냈고 직원들과 많은 얘기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참 감동인 것 같습니다. 특산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겁니까? 이대영 연구사님?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술을 만들 때 연구를 네.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그 당시의 트렌드를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네. 술도 생각보다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음. 그 당시에 어떤 술을 만드는 게 그 트렌드에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일단 하고요. 다음으로는 그 당시에 사실은 조금 그 농산물들이 잉여 농산물이라고 해서 과잉 생산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갑작스럽게 이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그 값을 제대로 못 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가공품으로 저희는 이제 술로 조금 접근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 그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산양삼이 좀 공급이 과잉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네. 광주. 예, 광주에서. 네. 그래서 그때는 그 산양삼을 이용해서 그러면 술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막걸리, 산양삼 막걸리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 이후에는 또 꿀이 한 번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과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저희는 술 그게 만드는 곳이니 허니와인. 허니와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진짜 이 돈의 농산물 소비 증진에 진짜 진심이시네. 뭐 정말 그냥 있다가 네. 야, 딸기 많이 났으면 딸기로 술 만들어야 되고 네. 포도 많이 났으면 포도로 술 만들어야 되고 네. 벌꿀이 많다고? 오케이 술 만들 거야. 네. 이런 거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술을 만들자고 하자고 해서 술이 딱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그걸 또 연구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어떤 술로 만들 건지 네. 뭐 트렌드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구하는 기간도 사실은 좀 걸립니다. 네. 갑자기 양파 과잉 생산되면 양파로 양파도 갑니까? 할 수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과연 젊은 사람들 아니면 소비자들이 좋아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다 그 되는 당시에- 건 아니구나. 네,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양파는 뭐 이건 어려워요. 고추 이런 건 불가능하죠. 고추.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고추가 주원료가 되기는 좀 어렵고 약간 이제 첨가물 형태의 술로는 가능할 수 네. 있어요. 고추 술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고추술이 아마 저 지방 쪽에서는 또 네, 있어요? 없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다. 네. 고추 이거 그 고추 좀 매울 것 같은데. 아니 옛날에 그 고추를 이제 이 위에 꼬다리 부분을 이렇게 먹은 다음에 네. 거기다가 이렇게 오이고추 같은 경우는 소주를 넣어서 오이고추를 잔처럼 해서 먹은 적은 있어요. 그런 걸 네. 그런 걸요? 그러면 맛이 시원해집니다. 약간 매콤하면서 소주의 쓴맛 같은 게 좀 약간 매운맛이랑 이렇게 섞이면서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재밌습니다. 자 우리 농산물로 지금 네. 술을 만들고 또 조주희 대표님은 우리 농산물로 맥주를 지금 만드는데 앞장서신 분인데 네. 한국에는 모든 양조장이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특별히 고집하는 이유, 또 어려운 점 없을까요? 특별히 고집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는 소규모 맥주를 만드는 수제 맥주 양정이잖아요. 네. 한국에도 수제 맥주 양정이 100군데 이상 있고 그렇게 전 세계 많습니까? 전 세계 따지면 뭐 몇만 군데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수제 맥주는 기본적으로 다 로컬 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소규모로 만들고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장비를 이용해서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영국은 위스키가 유명하다 보니까 네. 맥주 저장고를 위스키 저장고로 썼던 통을 다시 써요. 네. 그래서 영국이요? 맥주에 위스키 향을 입히는 맥주가 영국에서 많이 나오고요. 네.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와인통에다가 맥주를 숙성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 게 이제 그 지역의 특산품과 그 지역의 개성을 이용하는 맥주들이겠죠. 네. 우리는 그러면 술도가에다가 맥주를 네. 그런 막걸리 노력도 통에서 있을 수 소주에다가. 있고요. 아, 진짜입니까? 네, 있을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곡물을 가장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쌀이나 저희 회사 주변에도 딸기 농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딸기 농장에 딸기를 구해다가 맥주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수맥주 양주는 이 고민을 조금씩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지역의 특색, 국가의 특색 입힐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이익도 네.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지만 네. 이 지역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생각을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연구사님도 마찬가지고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네. 너무너무 대단한데 이 경기도하고 이 민간업체의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상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 맞습니다. 농가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자체, 제조업체, 지역 농가까지 쫙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지만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현장에서 접목이 되고 그게 또 지자체하고 연결이 되는 그렇게 되면 네. 지자체의 농산물도 많이 소비되고 그리고 업체도 사실은 지역 경제에서 활성화되면 또 그만큼 뭐 많은 인력들을 뽑아서 또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협업으로 저희가 보고 열심히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석삼조인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다. 모두가 다 위인할 수 있는 다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시스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농업
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에 분석한 자료를 좀 보면요. 전통 증류식 소주가 희석식 소주 시장을 10%만 대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쌀이 36,000톤이 소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 제조 방식이나 원재료가 좀 바뀐다면 아마 쌀, 이 지역 농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지역 술이 잘 팔릴수록 지역 농산물도 잘 팔린다. 선순환이다. 이 경기도에서는 되고 있다. 이 네.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앞에 잠깐 말씀하신 증류주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요즘 증류주가 상당히 붐이 불고 있고요. 네. 저희도 그런 증류주를 연구를 해가지고 증류주가 보통 숙성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런 것들을 짧게 하는 기술을 만들었고 그거를 향과 맛을 좀 더 증가시키는 기술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증류주가 많이 소비되면 증류주의 주원료는 쌀이거든요. 네. 그러면 쌀이 당연히 많이 소비가 되는 겁니다. 쌀이. 그래서 쌀이. 저희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농산물을 소비를 이렇게 많이 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예인분, 가수분, 네. 또 자기 브랜드 소주 네. 회사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나셨잖아요. 그게 그 증류식 소주였어요. 박재범 씨, 가수 박재범 씨. 박재범 씨. 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증류식 소주를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그 대박이 나서 줄 서서 사갔잖아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엄청 사갔어요, 그 술을.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만 맛있게 잘 만들어서 마케팅만 잘하면 그러니까요. 대박이 날 수 있는 세상인 겁니다. 자, 술을 한번 만들려면 네. 제품 마음을 먹고 제품이 나올 때까지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완성품이 나온 데까지 예. 최소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6주, 최소 네. 6주. 예. 자, 그러면 내가 길을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딸기로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한 다음에 네. 제품 출시까지 얼마 걸립니까? 저희 쌀맥주 같은 경우에는 한 미미- 1년이 미미싸움. 1년이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미미 사워. 왜냐면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최적의 맛을 내기 위해서 연구하시는 기간이 또 있을 약간 거 아니야. 실패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 맛대가리 없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랬을 거고요. 어. 한 번 시제품을 만들어도 그 시제품을 맛보고 개선하려면 6주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또 어. 발효하려면 6주 후에 새로 발효 레시피- 시간 때문에요? 예. 6주 아. 후에 새로 레시피를 세워서 다시 만들고 또 6주 후에 다시 맛을 보고 레시피를 수정하고 5번만 해도 거의 뭐 6개월 이상 지나가겠죠. 먹어봤는데 막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6개월 숙성시키는 또 6개월. 아 쉽지 않네. 원래 술은 발효라는 게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땡기거나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냥 한번 만들면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야 됩니까? 6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럼 그 동안은 뭐 지금 무대는 뭐 하세요? 뭐예요? 아, 딴술 저희는 먹어요? 계속 벽 보고 계세요 이렇게? 6주 둥둥둥둥 기다리는 거예요? 테스트 배치를 한다고 저희는 표현을 해요. 신제품 개발은 테스트 배치는 거의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또 예. 다른 제품 그 기간 동안에 벽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다른 술을 또 술. 만들어 보는 거죠. 아. 매일 만드니까 6주, 네. 6주. 맞습니다. 거기 네. 살고 싶다. 자 근데 이것도 다른 질문인데 우리나라 맥주는 좀 싱겁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그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분 아니, 아, 지금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 아, 자존심입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그 대기업에서 나오는 연한 맛의 맥주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세요. 라거. 대중적인 맛이 그럴 뿐이다. 예, 그럴 뿐인 거고 그게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지. 네. 예, 그렇지 않은 맥주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저 미미사워나 네. 이 딸기 맥주 같은 경우는 밍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드셔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좋습니다. 아 궁금하네. 자. 응. 자, 이제 오늘 술을 좀 먹고 싶은데 네. 방송상 저희가 이제 예. 벌컥벌컥은 못 마시지만 테이스팅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향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향도 하고. 네. 야, 자 일단은 우리 이대영 우리 연구사님부터 그 앞에 술들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예, 저희가 지금 예. 대표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술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술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술병 이쁘다. 맨 끝에 있는 이 예. 길게 나와 있는 요 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벌꿀로 만든 허니 와인이라는 그게 나왔죠. 허니 술입니다. 와인. 예. 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술은 붉은색이 보이는데 이게 쌀 중에 홍국쌀이라고 붉은색 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곰팡이를 키워서 예. 한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홍국 막걸리라고 해서 홍국 막걸리. 예, 그래서 붉은색이 나오는 막걸리가 예. 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작은 투명한 거는 이게 소주인데요. 보통 저희가 소주 하면은 그 쌀을 이용한 베이스를 많이 쓰는데 네. 요거는 고구마를 이용한 그 베이스로 고구마 소주. 예, 고구마 소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개를 갖고 도수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제품마다 조금씩 틀린데 얘는 10도 정도 되고요. 아. 얘는 그
10.6도, 예. 10.8도, 네. 그리고 15도. 얘는 15도 정도, 25도 정도 됩니다. 제가 네. 몰랐다고. 네. 자, 어떻게 보면 시음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따라드릴까요? 네네. 네. 네네. 그러면 가장 낮은 도수부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잔도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그 와인은 어쨌거나 와인잔에 드셔야지 그 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와인잔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허니 와인. 벌써 조준희 대표님은 벌써 아. 눈빛이 벌써 저기 꽂혔어 지금. 저분은 술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야. 지금 방송 거의 상관이 없으세요. 전달을 조금 네. 지금 감사합니다. 오. 네, 저희가 향만 맡으셔도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꿀향이 있다. 좋다. 꿀향이 이게 있어. 꿀향이 있어. 사실은 꿀 외에 이제 그 저희가 진피라고 하는 한약재 이름으로는 귤 껍질을 좀 썼습니다. 예. 그래서 꿀 냄새하고 이제 그 귤 껍질의 냄새가 살짝 나는 네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스위트한 형태의 와인이기 맞아요. 때문에 먹으면은 여성분들이 되게 달게 느낄 수 있고 아주 달짝지근한 향이 와인. 너무 좋아요. 와인인데 네. 꿀 냄새가 나요. 입술만 살짝 적셔볼까요? 살짝 입술만. 마시지 말고 입술만 적셔서. 거기 이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달리시면 안 돼요. 좋아요. 저도 그러면 좋아요. 끝나시고 한 병 잘 갖고 네, 가셔서 매우 한번 좋아요. 맛보시고. 이거는 달콤하다. 이게 우리가 달콤해. 개발한 거잖아. 네, 경기도에서 저희가 개발하고 이제 업체에서 지금 양평에 있는 양주장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상도 상당히 많이 받은 술입니다. 이제 건배주로 쓰인 것도 네. 있지만 네. 상도 계속 그 우리 술 품평이라는 거에서 계속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인에서 꿀향이 난다는 것부터가 되게 신기해요. 상상할 수 네. 없는 또 딴 곳 한번. 네네. 네, 저기 홍국 막걸리라 그랬죠. 네, 네. 제가 잠깐 흔들고 좀 하겠습니다. 막걸리는 약간 흔들어 줘야지 또. 야. 저도 논란이 있거든요. 네. 밑에 이제 침전 시켜가지고 예. 이게 맑은 거 먹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흔들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네, 막걸리는 기본적으로 그 흔들어서 먹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먹는 방법인 거고요. 네. 이제 배가 부르신 분들이 약간 위에 문만 위에 것만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주만 막 어. 먹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색깔이 붉은색이어서 그냥 일반 막걸리하고는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도 좋다. 미치겠다 진짜. 요거는 야야 조금만, 걸쭉한 맛. 진짜 맛있다. 형 조금만 먹어. 조금만 먹어봐. 이게 지금 그 쌀에서 나오는 향도 있지만 또 그 되게 약간 달게 만들어진 술이어가지고 그 향들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먹던 그 막걸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무거운 그 무게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갖고 있는 술입니다. 이 빨간색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이게 약간 채도가 낮은 빨간색이어가지고 요 되게 색깔이 너무 이뻐요. 이뻐요. 고급스러워 색깔이. 요런 술을 먹으면 귀족 같아요. 예. 사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술들이 다 사실은 그 평소에 먹는 이제 시중에서 많이 먹는 술들보다는 조금 더 원료를 많이 쓰고 그렇게 만들어진 술들이라 가격대가 기존 술들보다는 약간 높긴 하지만 비쌉니까? 네, 약간 높지만 경기 농산물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 허니 와인, 네. 또 홍국 막걸리, 네. 안주 좀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구매를 하시고 그걸 맛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뭐 막걸리 하면 파전 드십시오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했더니 안 맞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홍국 막걸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막걸리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본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본인의- 거를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우리 좀 맥주도 한번 괜찮으시면 미미하고 딸기는 먹어야 됩니다. 네. 미미. 아, 맥주야 이거.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네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르다. 이게 약간 쌀 향이. 에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 카테고리상 에일 맥주가 맞고요. 네. 에일 맥주 중에서도 벨기에 쪽에서 시작된 그 사워 맥주라고 네. 산미가 상당히 강한 맥주예요. 그래서 맛을 살짝 보시면 되게 새콤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끄러운데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식전주 형태로 입맛을 네. 돋궈주는 형태로 많이 쓰일 수 있는 맥주라서요. 아, 그냥 맛이 음식하고도 독특한데? 먹기는 독특한데. 좋죠. 그 쌀 특유의 그 독특한데?
약간 이걸 먹잖아. 뭔가 사겠나 이런 느낌이 들어. 아주 강한 향인데 시큼한 맛이 시큼한 향이 있어요. 나는데 엄청 입맛이 돋궈질 것 같아요. 네네. 아, 되게 독특하다. 자, 이 딸기 맥주. 네. 이거는 정말 향 맡아봐야 됩니다. 네. 자, 딸기 맥주 두 종류입니까? 예, 딸기 맥주가 두 종류가 있고요. 경기도 농업기술원하고 남양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네. 남양주시에 위치한 소규모 맥주 양조장 두 곳이 같이 공동 개발하고 공동 제품을 냈어요. 다만 두 양조장의 개성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네. 딸기를 이용했다라는 건 같지만 전혀 카테고리도 다르고 지향점도 다른 두 가지의 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번 맛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케팅도 재밌다. 재밌다. 경기도에서 딸기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고 두 군데 양조장에서 각자의 특색을 담아서 만들었다. 네. 이런 스토리 라인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비교해서 드시는 그 네. 맛의 차이를 비교하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요. 네, 너무 네. 재밌다. 뭐 하나는 딸기가 조금 뭐 적게 들었지만 농산물로 네. 쌀이 들어가 있고 네. 하나는 또 딸기가 좀 많이 들어있지만 또 스타일이 틀린 거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색깔 봐. 미치겠다 진짜. 색깔. 너무 예쁘다 색깔이. 와, 색깔이. 야. 야, 색깔 장난 아니다. 네. 야, 제주 한라봉 같은 색깔이 나요. 거품도 색깔이 거품도 다르고 향이 거품도 빨개. 색깔 신기하다. 향이 와, 딸기 맛이 난다. 네, 딸기 맛도 좀 나고 얘도 역시 산미가 좀 있는 술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미미사워라는 술의 베이스를 레시피를 일부 수정하면서 딸기를 넣어서 넣었군요. 그래서 미미사워의 어떤 시리즈 제품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미미벨이라는 이름으로 줬고요.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자, 하나 네. 맞아. NIG. NIJ 스트로베리라는 예. 남양주에 있는 또 다른 양조장에서 만든 딸기 맥주고요. 요거는 같은 그 딸기를 사용했는데 밀맥주 약간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색깔로 봤을 때는 네. 차이가 나요. 색깔 이게 더 딸기 밝고 이 조금 둔탁한 느낌이 납니다. 네. 차이가 일반 맥주 색깔에 네, 가깝죠. 가깝고. 두 번째 주신 거는. 자, 요거는 조준희 대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딴 데서 만든 겁니다. 네, 여기도 남양주에서 이제 딸기를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이제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밀맥주인가요? 예, 밀맥주 베이스에 딸기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일반 분들이 드시기에는 조금 더 기존의 맥주가 친숙하게 느끼실 친숙하죠. 수 예. 네. 맥주 특유의 그 밀맥주 특유의 텁텁함 있어. 위에 네. 딸기가 얹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 내가 오늘 다 먹어보니까 제일 그래도 끌리는 거는 나는 이 딸기 맥주 제일 낫네. 딸기 맥주. 제일 낫네. 허니 와인하고 두 개가 딱 끌립니다. 형님 약간 취향이 여성 취향이네. 아, 그런가요? 네.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다 괜찮은데 음. 굳이 이제 한다면 저는 이 홍국술이랑 홍국. 미미사워. 미미사워 맛있어요. 그 약간 그 미미사워에서는 맥주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쿰쿰함이 약간 있어요. 예. 맞아. 그 맞습니다. 쿰쿰함이 중독되면 작살날 것 같은데 그거? 맞아. 예. 그 쿰쿰함에? 그 와인 업계에서는 이제 그것을 브렛향이라는 전문 용어로 써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산미를 내기 위한 유산 발효에서 그 향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정말 정확하게 캐치하신 게 맞습니다. 네, 그죠. 그 쿰쿰함은 너무 잘 알아. 처음엔 이게 뭐지 하다가 계속 먹다 그게 보면은 끌린다는 거잖아요. 네. 있거든요. 홍어에 빠지듯이 네네네. 네. 이 냄새, 향과 맛에 빠지면 이거는 완전 마니아가 생길 것 같은 술이어서 미미사워 저는 오늘 굉장히 좀 특이하고 술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 매력적인 술들이고 아주 끌리는데 두 분 그렇게 술하고 사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어떤 술 제일 좋아하십니까, 이대영 연구사님? 저희도 뭐 기회가 되면 밖에 나가서 회식을 하지만 예. 회식할 때 주변에서 전통주를 찾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보통 그래서 사실은 회식을 할 때는 그냥 그 맥주 소주를 보통 소맥 하세요? 이렇게 이런 만들어 소맥을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저랑 그렇지만, 똑같네요. 근데 저희 전문가들끼리 또 사실 이렇게 모임이 있거나 할 때는 네. 전통주 전문점이라고 해서 전통주만을 파는 곳들이 또 요즘 주점이 있습니다. 아니 F1 레이서들도 공도에서는 상용차 탑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렇네요. 네. 그러네요. 전문가들끼리 모였을 때 이렇게 하는 네. 거죠. 공도에서 F1 차 못 타듯이 일반 사석에서는 그냥 거기서 파는 술 먹어야지. 거기서 홍국주 있나요? 이러면 진상 되는 거예요. 허니 와인 하나 주세요. 없는데 계속 갖고 오라고 그러면 진상이지. 있는 술 먹어야지. 파는 술 먹어야지. 그러네요. 우리 네. 조주희 대표님은 뭐 에피소드 뭐
있습니까? 뭐 직업병 같은 것도 있어요? 직업병 같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술을 마시게 되거나 맥주를 마시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그 맥주를 평가하고 있게 됩니다. 아,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네. 이 맥주는 어디서 뭐가 잘못됐구나. 이 맥주는 정말 뭐 후발효 관리를 잘했구나. 이런 네. 부분을 먹다 보면은 일을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겠네. 저도 술 매우 좋아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술을 한번 먹어보면 그 사람의 주량을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맞는 술을 만들어줘요. 소맥을 하는데 네. 저분은 되게 술이 약하다. 그러면 맥주 위주로 많이 해주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제일 잘 만드는데 네 거를 니에 맞춰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일 잘 말아 보여요. 그래서 소주를 좋아하시면 소주를 좀 많이 해주고 네. 몇 번만 돌아가면 금방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넌 잘 맞는구나. 근데 아니야, 니가 똑같이 니한테 맞게 만들어 주는 거야. 이런데 장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술을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많이 드시진 않아요. 많이 먹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맥주를 크게 안 먹습니다. 네. 통풍이 있어가지고 통풍 때문에.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하는데 많이 먹진 못하죠. 네, 네. 신께서 저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아니에요. 소주 드시면 돼요.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아, 네.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술들은 그 포탈이나 이런 데서 이름을 치시면 검색해서 검색을 해서 하면 나옵니다. 구매하는 어. 데들이. 그래서 뭐 당연히 청소년들은 못 사고 성인 인증 받으시면 구매들이 다 가능합니다. 맥주는요? 어디서 맥주 어떻게 구매합니까? 어디서 구매하죠? 저희는 소개 온라인 좀 판매는 해주십시오. 안 되고 있고요. 예, 예. 네. 저희 같은 경우 병맥주는 요새 이제 보틀샵이라고 많이 예. 부르죠. 맥주와 와인을 많이 취급하는 전문 매장들에서 아하.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 양조장에 가면 또 구입하실 수 있고. 그럼요. 예. 마트에서는 사기가 좀 어렵나요? 아직은 저희가 마트에 납품할 정도까지의 생산 상태를 갖추고 있지 못해요. 이 육주 기다려야 되니까. 그럼 한 번 이 종류 한 맥주를 생산하실 때 몇 병 정도 생산하세요? 저희는 한 번에 이제 톤 단위로 하면 1톤을 생산하고요. 1톤이면 병으로 한 3,500병 정도. 3,500병이면 원가가 얼마입니까? 원가까지 말씀. 장원 씨. 자, 마진이 그 마진이 나오는 BEP. 장원 씨.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마진이 얼마입니까? BEP 되려면 공장 가동률 한 60%는 돌려야지. 장원 씨 좀 있으면 술 공장 하겠어요. 양조장 아니 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그런 꿈 있잖아요. 내 이름을 달고 술을 만들어 보고 싶은 있어. 꿈. 나도 나는 박지훈 소맥 하고 싶어. 그러니까 박소맥. 많이들 사 먹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셀럽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요즘 그래서 셀럽분들이 전통주를 많이 만드시거나 네. 그러니까 코어해서 같이 만들고 협업해서 만들거나 네. 맥주도 비슷하게 좀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 맥주 내 이름 단 브랜드 맥주 만들려면 얼마 투자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한 번에 3,500병 나오니까요. 네. 3,500병 사가실 수 있으면 내일이라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3,500병이요? 3,500병이요? 병은 제가 어디서 주워오면 안 됩니까? 3,500병. 공병 넣어서. 장원 맥주 하나 만들자. 장원 사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건 꿈으로 한번 네. 제가 많이 먹진 못하지만 좋아하는 맥주를 내 이름 걸고 한번 만들어 너무 보고 재밌겠다. 싶다. 왜냐면 경기도 쌀로. 어. 내가 경기도 방송을 오래 했으니까 의미가 있어요. 드라마가 있잖아요. 경기도민이고 내가.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음. 홍국 막걸리 말고 박국 막걸리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형 분당 사워 이름 하나 만들어. 분당 사워. 네. 자 이대영 연구사님은 대단하신 게 정말 음. 술에 대한 이 책도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이게 술자리보다 재미있는 우리 술 이야기, 네. 우리 술 이야기입니다. 자, 네. 이 책은 또 어떻게 쓰시게 된 겁니까? 제가 이제 전통주 관련된 일들을 네. 좀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그 글들을 쓸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글들을 오랫동안 써오다 보니까 우리 전통주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지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어떤 우연한 기회가 돼서 이제 책까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이 책 이제 아주 책이 좋아요. 깔끔하고 그림도 엄청 많고 사진도 많은데 재밌는 부분 하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쓴 책은 그러니까 술 만드는 그 네. 내용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통주의 역사와 관련된 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나라에서 맥주를 처음 마시게 되었을지 그런 것들을 문헌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언제 술을 처음 맥주가 들어오고 마시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하고 뭐 포도주가 언제 우리나라에 처음 그 문헌상에 기록이 돼 있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전통주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우리나라의 주류들이 처음 시발점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도 같이 담게 됐습니다.
네. 소맥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소맥은 약간 사람들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이 다른데 예. 그 강원도에서 무슨 행사할 때 예. 대법원장님인가가 이렇게 술을 같이 법조계 했다라는 맞습니다. 법조 저도 약간 법조계로 이야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 썰이라서 이것들은 정확히 맨날 섞어. 네. 이것들이란다. 제가 죄송합니다. 잘 섞어 드셔서 네.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 그 썰일 뿐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자, 그건 아니다. 술은 역시 법조계구나. 술하면 법조계야. 법조계하고 군인. 법조계가 아니라 이제 이름 바꿔 주조계로 바뀌어. 주조계입니다. 주조계. 네. 자, 집필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3년 정도 걸렸다면서요. 네, 그 자료를 모으는 기간이 좀 걸린 것도 있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자료들 중에 사진 같은 경우에 의외로 국내 사진이 당연히 있어가지고 우리 전통주니까 그게 우리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찾아보다 보면은 의외로 일본이나 외국에 나가 있는 사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죠. 거기하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뭐 못 쓰게 된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하. 의외로 그런 저작권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오히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히려 저작권이 네. 가장 문제였다 이렇게 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전통주 그러면 어르신술이라는 이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트렌드 분석을 빠르게 해내서 그를 전통주 안에다 결합을 시켜놓으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전통주를 더 쉽게 생각하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술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마케팅을 그렇게 포인트 잡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술도. 네. 네, 당연히 술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네.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도 상당히 달라지고 또 그 네. 젊은 분들 아니면 뭐 술을 드시는 분들의 기호를 얼마큼 잘 맞추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주류업계도 트렌드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예, 많이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주로 뭐를 제일 좀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요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최근에 트렌드라고 하는 게 술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한 잔을 마시더라도 맛있게 즐기자라는 맞아요. 트렌드가 맞아요.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면은 저희의 퀄리티도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잔을 마셔도 정말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술을 만들어야 된다가 네. 이제 가장 첫 번째 제품적인 면에서고요. 이제 마케팅 쪽에서 본다라면 매장에 가서 술을 먹는 문화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좀 줄어들면서 맞습니다. 집에서 혼술을 하거나 아하. 지인들끼리 모여서 먹는 문화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도 병 제품이나 캔 제품 쪽으로 좀 유통망을 늘리는 쪽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대화 나누다 보니까 네. 경기도 농업기술원 얘기도 했고요. 네. 자,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뿐만 아니라 이 농업기술론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술원 뭐 오늘 들어서 아시겠지만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업인의 소득 증대 또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기술원 산하에 분야별 연구소를 두고 농업 현장에 겪고 있는 어려운 기술들을 발굴하거나 현장 접목이 가능하도록 해결 방안 또 마련 등 다양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첨단 기술 개발, 농업 환경 보전, 농산물 안전 생산 기반 구축에도 농촌 자원 활용, 융복합 산업 자원, 산업화 네. 지원과 치유 농업의 가치도 확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 훈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새로 개발한 신품종이나 신기술 관련한 마케팅, 농업 경영 및 농업 정보 조사 및 연구 등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 농업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만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거나 네. 경기도 내에 시군과 협력해서 지역 특화 장목을 이용한 각종 농산 가공품도 지금 만들고 있죠. 지역 농가 또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술자리를 함께 한 것처럼 기분이 즐겁고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고요. 2차 가야 될 것 같은 막 느낌이 드는데 2차 가야 되죠. 네, 두 분의 이제 인생 2차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제 계속 그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네. 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인삼 가지고 네. 좀 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주. 네, 인삼주. 과거에도 있긴 하지만 요즘 인삼이 좀 또 과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농산물 과잉하면 이제 네.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뭐 하나 생각이 만들어 있어서 가시고. 네, 그래서 네.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맥주를 만들어 왔으니까 네. 앞으로 맥주를 만들 거고요. 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한국적인 맥주. 작년에 일본 대회에서는 금상을 받았어요. 네. 근데 세계 최고인 맥주 대회가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가 있는데 네. 올해는 안타깝게 좀 떨어졌습니다. 아. 내년에는 금상을 한번 노려보도록 금상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려보겠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기회주의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이 술 하나에 정말 누군가의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갔구나. 네. 이런 분들이 만들어주신 술 감사히 마셔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을 또 아끼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모습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네. 그걸 느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기회주의자들에서 같이 공감하고 싶은 주제나 보고 싶은 게스트 등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023 지지 스토리 다음 메일로 의견 보내주세요.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신 게스트들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 오는 날에는 막걸리 한 잔, 또 더우면 맥주 생각이 나죠. 네. 어찌 보면 우리 일상에 이 술이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술 원료로 쓰이는 이 도내 농산물 소비 증진에 힘쓰고 있는 우리 이대영 연구사님, 또 그리고 술을 만드는 게 꿈인 100% 술을 만들 꿈인 우리 조준희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안녕.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변화란 혁신과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로 삶의 질을 높여 더 고른 기회로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기회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바꾸는 기회 수도. 여기는 경기도입니다.